예, 김문수, 나경원, 김문수 두 후보가 오늘 중앙대 안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서로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아마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선에 나온다면 일단 먼저 당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김문수,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오늘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좀 먹다 이제 카메라 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연합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4명으로 정하고 그다음 2명 이렇게 되잖아요. 1명. 나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라도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하고 뭐 우리끼리만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느 후보하고도 이런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이 될지 또 마지막 최종의 1대1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고한 정도 1, 2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면에서 같이 오늘 행보했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어쨌든 뭐 협력하겠다라는 뜻은 밝힌 것 같아요. 저렇게 첫 번 행보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례적이고요. 네. 근데 중앙대 안에 햄버거 집에 간 거는 네.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가 동작도 흑용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출신 학교가 중앙대여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둘 다가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추가로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이 본인들이 젊은 층에 대해서 좀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버거 집에서 간담회했다는 장소는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때 우리 노상원 씨 햄버거 보살 그건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건 다른 햄버거 집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로땡하고 여기는 맥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왜 햄버거 집을 갔을까? 사실 오늘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햄버거 먹는 것도 사실 어색하지만 그걸 뛰어넘게 왜 자꾸 햄버거 집 가는 거야? 라는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네.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이 함께 만났다는 거는 우리가 1차 경선에서 혹은 2차 경선에서 누가 올라든지 간에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진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합격한 사람을 더 밀어주자라는 저는 암묵적인 시그널을 이 지지층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로가 언제 정말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일화의 시점은 언제인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요. 어제 채널A에 나와서 사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요 관련된 발언 먼저 들으시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도지사가 119의 총지휘자인데요. 예. 지휘자가 그 119에 전화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상대방은 자기가 누군지를 서로 이렇게 예. 주고받으면서 그다음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 소방관이 제가 전화한 걸 이건 완전히 장난 전화 취급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는데 네.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는데 불편한 점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장관하면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119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서 그 상황실에 있는 분과의 통화 내용 이것이 공개가 되면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119 그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관등 성명을 본인이 먼저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김문수다라고 밝힌 거죠? 밝힌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정말 경기도지사인지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워낙에 또 119에는 장난 전화가 실제로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고 했을 때 당시 김문수 지사가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못하냐는 취지로 사실상 타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로서 이뤘던 행정적인 치적도 많이 이 발언으로 가려진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이 그 당시에 내가 관등 성명을 댔으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런 식의 응대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도 크게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용도로 했고 도지사로서 무슨 용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화를 걸게 됐는지를 상황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상대 이 소방관 분도 이해를 했을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됐다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자,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할 것인지, 특정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어제 있었던 장면 잠깐 보고 오시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기쁘고 고맙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지금 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때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 승리를 당부하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과 차담도 하고 김문수 장관과 전화도 하고 이철우 윤상현 전한길 씨 등도 계속 관저에서 만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저부터도 굉장히 놀랐던 게 무엇이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임기의 60%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재명 그 전 대표가 대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시절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라와 그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이 가능할까? 전 사실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걱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거는요. 190석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그 여당을 의석을 여당으로 두고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초권력자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야지 이제 뭐 어쨌든 파면됐지만 직전 대통령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좀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저 빨간 모자를 지지자가 선물했는데 썼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ake Kore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과 똑같은 내용인데 저거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했던 그 차용하고 있는 그 캠페인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선거에 누구를 찍거나 말아 할 수는 없겠지만 물밑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근데 이제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로 이제 돌아온 거죠. 한다. 할 거로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말로 뭐 누굴 밀으라가 아니고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라. 이 자체가 이게 정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굴 만나고 하느냐 이것만 봐도 이게 저는 의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끝까지 정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민주당 이분들에게 자유 침탈, 그다음에 주권 침탈,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이런 이제 반국가 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저는 최전선에서 깃발을 들고 아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은 이번 대선도 결국 이재명과 윤석열의 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이재명 보신다. 대표를 잡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과정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전망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 그게 정말 판세에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